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대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했지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 아프신 분들도 있고 좀 뭐 여러 가지 내후외환들이 많을 겁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행사들도 많고요. 다음 주 간단하게 조촐하게 저희들 저녁 식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 중에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 저녁 식사 12월 7일인가요? 그때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예정이니까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오셔가지고 술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술을 사실 수 있도록 기숙사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출력 곡선부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그런 과정에서 기억을 하고 오래 암기가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가능 출력 곡선, 전기자 반작용, 증기터빈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요약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것들만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예습을 안 해가지고 오시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이거 좀 더 설명하고 저도 이제 알았던 것도 사실 보면은 안 보다 보니까 또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보고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죠. 아까 뭐 배전 쪽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했지만은 오전에 수업 시간 때 뭐 그중에 뭐 지금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아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자료들이 이게 뭐 90년도의 자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쪽에 경험이 없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경험 쪽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뭐 있습니까? 딱 내용이. 터빈 발전기를 구성하는 도체 절연물 기타 구조물에는 정해진 온도 상승 한도가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절연체의 온도 허용 조건이죠. YAEB, FHC, 뭐 90도, 105도, 120도, 130도, 155도, 180도. 이렇게 맞나요? YAEB, FHC. 그런 것들도 써주시면서, 이렇게. 온도 한도가 있다면서요. 그런 거 사실 뭐, 그러면서 여기다 살을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있다고 했죠.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더 살을 붙여가지고 정답을 만드셔야죠, 정답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답안지를 만드시라는 얘기죠. 정답은 딱 그게 아니라 정확한 답안지.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한 답안지라는 얘기죠. 모범 답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답안지고요. 거기서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어서 조금 더 표현하기 좋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그겁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서 요런 개념입니다. 요런 개념입니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하고 오래 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시켜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발전기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 조건에 따라 열적 영향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축의 무효분. 종축이 뭐라고요? 위로 가는 거. 횡축의 유효분. 횡축. 아까 횡축 반작용이라면서 옆으로 간다고요, 횡축. 자, 일기무한대 계통에서 바로 정태운전 한계 곡선이 일기무한대 계통을 그리면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 전력 원선도처럼 이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발전기의 운전 한계 곡선이 정태시에서, 동태시에서, 과도시에서 이런 부분, AVR의 언더, 엑사이터, 그러니까 OEL, UEL 해가지고. 예? 여기가 UEL, 여기 OEL 해가지고 이렇게 또 범위가 또 나눠지죠. 정태시, 과도시, 동태시 해가지고 또 나눠지죠. 여기 보시면은 XD분의 1인데 이게 사실 뭐라고요? XD분의 1 플러스 XE분의 1 해가지고 그걸 딱 나누면은 요 기준점이 됐다고요. XD하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2분의 1 XD. 요 XD 부분의 반 쪽에 그 영역 쪽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 밑에 쪽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 크기가 요거보다는 클 거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계좌상실적으로 그리면 좀 작게 그려지겠죠. 여기서는.
왜? 발전기 운전 한계 곡선이 큰 거니까. 그림을 작게 그린 거고. 아까 계전기 쪽만 그릴 때는 그 그림을 좀 크게 부각을 시켜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다 만약 같이 그린다 그러면 걔는 이제 작게 그려주셔야죠. 왜? 부각은 이쪽이 부각이 돼야 되니까. 반지름 2분의 1. 왜? 2분의 1이 뭐냐면 요거 가운데로 여기가 원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점. 그래서 이거 XD 플러스 XE를 더한 다음에 그걸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뺐죠? 뺀 거다,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뺀 게 이게 사실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 사실 더한 겁니다. 더한 건데 여러분들 왜 뺐냐라고 하는데 X2분의 1이 이만큼이고요. 마이너스 XD분의 1이 이만큼입니다. 그거를 이게 더한 거죠, 지금. 그걸 2분의 1 했으니까 그 2분의 1이 여기 가운데 점일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이너스라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하셔가지고 그런데, 여기 부분하고, X2분하고, 요거 마이너스 부분하고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거에 반을 쪼갰다. 그럼 원의 중심이 되죠. 원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지름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또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0에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중심이. 뭐라고요? 0에, 요 지점. 그 지점이 중심이라고요. 정태항전 한계식에서 얘가 0이니까 이 뒤에가 0이라고요. P 자성이. 그 Q는, 그 Q 부분이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전태항전 한계식이. 그렇게. 그런데 이게 자성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더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왜? 반지름은 여기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요거를 이제 더하기를 한 거고 사실상은 전체를 할 때는 근데 수식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만큼 돼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되고 개념적으로 여기 세 개를 그려놨다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얘가 작다고 그랬죠. 얘가 크다고 그랬죠. 85%, 95%, 수산력 0.5, 1, 2. 요거 0.2가 아니라 2.0이거든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답안지가 모범 답안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시는데, 실제 자료들을 보시면 얘가 1, 2, 4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더 높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 근데 그걸 쓰면 사람들이 뭐 잘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해놓고 여기서 2에서 4 이렇게 해가지고 좀 키운다든가, 예?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가져가면서 실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헷갈리는 게 지진, 과여, 그리고 여기 전기자, 여기 뭐라고요? 계자, 여기가 고정자. 이렇게 딱 개념이 다 틀리니까 영역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저 점선이 뭐예요? 점선으로 좀. 요게 이제 과도안정 한계곡선이니까 그걸 겁니다, 이게. 예. 과도안정 한계곡선. 예, 최대. 그래서, 여기 과도안정도 한계곡선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UEL, OEL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진 거죠, 이쪽이. 사실은 이게 더 큰 겁니다, 사실은. 발전기 한계곡선이 더 큰 건데, 거기서 위에 짜개고, 밑에 짜개고, 그 다음에 과도안정도 그 영역을 짜개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태안정도는 여기 부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자료에 보면 이 점선 부분이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과도안정도 쪽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어 효과에 대한 확장 효과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사실 그 바깥에 그 영역이 바깥으로 넓어지게 되면 얘가 그 제한 효과에 의해서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더 넓게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온도 상승. 아까 여기 뭐라고요? 여기가 전기자. 여기는 뭐라고요? 계자. 여기는 뭐라고요? 고정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정자 부분은 문제가 많이 나오죠. 고정자 단부에서 왜? 그렇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작죠. 고정자 단부에 가요. 근데 제가 그때 고정자 단부를 설명을 좀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역상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있습니다. 회전자 쪽에도 넣을 수 있죠. 회전자 쪽에도 충분히.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회전자 쪽은 뭡니까? 이 계좌 부분을 이렇게 넣으니까 그쪽보다는 바깥에는 크지 않습니까? 넓으니까. 그쪽에다 넣을 수도 있고, 이 안쪽에다 넣을 수도 있고, 제동건선에 대한 부분.
이제 고정자 단부는 여기가 가열이 되는 거고, 제동건선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죠? 회전자 쪽에. 제동건선은 그때 제가 아마 이쪽 위에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밑에로 돼 있더라고요, 제동건선이. 회전자 쪽에. 그때는 제가 고정자 쪽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고정자 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엣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게 자석에 누설이 되면서 그 끝에 부분이 과열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석이.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에 이제 누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 발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자료들은 이제 발전 보호 쪽에 보면은 자료는 잘 나와 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그 정도까지는 이제 모르셔도 될 것 같아서 저도 보다 보니까 나와서 여기 보시면 누설 자석이라고 됐죠. 발전기 진상 무효 전력에서 제한되는 범위 감소하기 때문에 누설 자석이 증가하고, 누설 자석이 고정자 단부에 와류선 및 히스테리시스, 단부라는 게 이 끝에 부분이죠. 거기 이렇게 와류라는 게 뭐죠? 돈다고 그랬죠? 그 끝부분이 이렇게 돌면서 거기에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단부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 절연이 돼 있거든요. 절연이 돼 있는데 그 끝부분만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쪽이 절연이 약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지락이 되든 단락이 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설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고 절연이 약화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하나라도 터지면 어차피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안정도 부분, 아까 곡선 1 발전기 동기 레이트 쓰면 개통 레이트 제한된다. 여기 동태 안정도의 범위 곡선 2, 곡선 1하고 2가 어떻게 됐죠? 여기는 안 나와 있나? 여기. 발전기 출력에 대한, 여기가 일부분입니다. 여기 발전기 여기 출력 1부분, 2부분, 3부분. 여기 부분이 또 이제 과도 안정도. 여기 보시면 안정도 부분에서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여기 부분이 아까 그 점선 있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점선. 예. 요게 동태 안정도, 아까 그 점선 부분이 동태 안정도 부분입니다. 동태 안정도.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3개 있었던 부분이 정태 안정도 부분이고요. 동태 안정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AV 아니라 여자기를 조정하여 진상 영역. 그럼 진상 영역 부분에서 현저하게 출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점선이 어디 있었죠? 진상 영역에서 현저하게 출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요. 여기를 동태를 향상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냉각 방식, 여기 그림 일처럼 수소 압력에 따라서 0.2, 1.0, 2.0인데 그게 아니라 더 크다고요. 사실은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석이 발전기 계자에 미치는 영향. 뭐라고요? 전기자는 바깥이라고요. 거기서 작용이 생긴다고요. 어떤 전류가 흐르면서 그 자석이 어떻게 발전기 계자 쪽에 미친다고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가 계자 쪽에서 자석이 발생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 쪽으로 유도가 돼가지고 그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근데 뭡니까? 이 화면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전기자 쪽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로 인해서 뭐라고요? 다시 저쪽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반대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반작용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아까 설명드릴 때는 여기 전기자가 있고 뭐라고요? 그 안에서 얘가 생기니까 얘가 작용이라고 하면 얘는 반작용이라고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처음에 이해하실 때. 근데 얘는 뭐라고요? 거꾸로 얘가 작용을 해서 저쪽으로 넘어갔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기서 작용해서 넘어간 건데 그거에 의해서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반대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얘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니까 처음에 바깥에 뭐가 흐르죠? 그게 안쪽으로 뭔가 흐르면서 여기가 생기니까 그게 반작용입니다.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해가 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용을 아셨죠? 아까 거의 반대 개념이다. 근데 어차피 반대 개념이라는 데 작용과 반작용이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직축 전기자 반작용과 횡축 전기자 반작용. 직축이라는 똑같은 부분이라고요. 종축, 횡축은 어떻게 하라고요? 횡단한다고요. 직축은 뭐라고요? 증자나 감자 부분이고, 횡축은 옆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라고요? 계자극과의 위치, 위상 관계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 동상이다. 동상이라는 부분이 전기자 전류가 유기기 전력과 동상. 유기기 전력이 2제로고요. 전기자 전류가 I입니다. 지금 전기자 전류 요거하고
유기기 전류하고 같으면은 요게 이제 자석인데, 요게 자석이 가는 부분인데, 원래 요게 뭐라고요? 요렇게 자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횡축으로 일어나죠. 아까 요쪽에서 반대로 작용하는 작용이라면서요, 반작용이. 그러다 보니까 얘 부분 E0하고 IA가 동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뭐 요 E0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없죠, 지금 봤을 때. 대신 이제 옆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자석 부분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석. 요 자석과 이 자석에 대한 변화는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당기니까. 하지만 전류하고 전압에 대한 위상 부분이 같기 때문에 얘가 변화가 없는 거고, 여기서는 이 전압과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차가 여기 생깁니다. 똑같은. 왜? 이 전류가 앞서거나 뒤서면서 그 전류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 보통 90도 정도로 전압이 이렇게 흐릅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류하고 전압하고 90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동상이기 때문에 같이 흐르는 거고, 요 다음엔 진상전류가 흐르거나 지상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전압을 기준으로 진상이냐 지상이죠. 전압을 기준으로 동상이죠. 이 얘기입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진상이 흐르면은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에 의해서 요 전압 부분에 요런 이 자석에 의해서 뭔가 생긴다 이거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은 뒤질 때, 이러면 180도 위상차가 가기 때문에 직축 반작용. 아까 직축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축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작용인데, 똑같은 직축 반작용인데 어떤 작용? 감자작용. 반대 방향으로. 주 개자극의 기자극을 반대시키는. 뭐라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요? 전류가 뒤진다. 뒤지면서, 전류는 뒤진다. 아까 보시면 자석은 아까 여기 갔죠. 이쪽으로. 얘는 자석이 이쪽으로 갔죠. 자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전류하고 위상하고 같았기 때문에 얘가 뭔가 변화를 안 줬는데, 지금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하면서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유기돼야 될 전압이 E0인데 요만큼 빠졌죠. 이만큼 빠져서 요만큼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자작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압에 전류가 뒤졌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앞설 때 얘가 앞선다는 건 얘가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180도. 왜? 얘하고 얘는 180도 차이 아닙니까, 지금? 전류가 180도 차이 아닙니까? 자석도 180도 차이라는 얘기죠.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자석이 앞서죠. 전류도 아까 여기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E0가 여기라면서 E0 저기에 있는데 이 그림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죠. E0가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자석이 이만큼 더 늘어나서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를.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림을 똑같이 그리니까 힘든 거죠. 뭐라고? 전류가 앞으로 간다. 그래서 증자작용이다. 근데 뭐라고? 직축 반작용의 증자작용. 횡축 반작용. 직축이냐 횡축이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근데 직축인데 뭐라고요? 증가하는 쪽에, 직축인데 감자하는 쪽에, 그렇게밖에 없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전류와 전압의 위상에 따라서 자석의 부분이 틀려진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전류에서 이제 자석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밖에 있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자석이 흐르는데, 계자의 자석이 흐르는데 그 계자의 자석 부분이 어떻게, 자석이 흐르면서 전압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콘셉트는. 근데 다른 그림에서는 그 위상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그림이 또 괜찮아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 한 겁니다. 증기터빈 발전기 진동 요인. 진동이 왜 되냐? 편심, 휨.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한쪽으로 쳐져 있거나 아니면 휘어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여기서 잡아주는 베어링이 마모가 되다 보면 이렇게 휘겠죠? 그리고 자기적 불균형이 해가지고 R상, S상, T상을 같이 돌려줘야 되는데 한쪽이 언밸런스 돼가지고 잘 못 돌려준다. 그리고 인계속도, 크리티컬 스피드가 뭐라고 그랬죠? 진동하는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 수차 발전기는 전격속도보다 위에 있다. 터빈 발전기는 인계속도가 전격속도보다 밑에 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상이 되게끔 해라.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뭐 회전수가 일치할 때 공진작용에 대해서 위험하게 되는 회전수다.
그 인계 속도가 밑에 있다는 얘기죠. 전격 속도는 20% 이상 크거나 20% 이상 작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뭐 그때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저번주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발전기 설계 제작 시 이제 보시면 이제 진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느 정도 공간이 일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국의 길이가 일정해야 되고 자로도 아까 자기장이 뭐 안 맞아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하고 편심하고 예? 휨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게 중심하고 기압점 중심 일치되도록 제작하고 그다음 뭐예요? 축의 길이가 너무 길면 휘어질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것들하고 아까 속도는 이거 이상 크게 하거나 해주고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오일 압력이 맞아야지 얘가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돌 때 압력이 맞아주겠죠.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된다. 루브 오일이라는 게 여기서 끝에서 이게 나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그 부분이거든요. 운전 시 고려사항. 불평행부와 고조파부와의 운전을 피해서 자기적 불평행이 생기지 않게 한다. 아까 나왔던 거죠. 자기적 현상의 그리고 오일 압력, 볼트 조임 상태, 그리고 이제 로터 설치 상태 이런 것들 운전 중에 앞에서 설계했던 그 내용들을 운전할 때도 조심해서 해라 이겁니다. 내용들 다 읽어보시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하나 있는 거는 이제 냉각시 정지를 하게 되면은 왜 얘가 휘거든요.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땅 속에 이렇게 반은 딱 올라가시면은 한 지하 뭐 지상에 한 10층 정도 높이에 예?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로는 작습니다. 근데 보일러 높이가 한 10층 정도 되고 발전기 실은 한 3층 정도 됩니다. 예? 3층 정도 되는데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제 3층의 개념이 이제 좀 높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3층이 아니라 한 2개 층이 1개 층이 됩니다. 예? 그 정도에 올라가시면 이제 반이 보여집니다. 발전기에 동그란 거에 반이 딱 보여지고 그 위에 이렇게 동그란 반 원구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발전기가 있고 밑에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스팀이 이렇게 위에 보일러가 들어와서 여기를 때리고 나가야 되니까 위에는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밑에는 덮여 있으니까 냉각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터닝기어라고 해서 발전기 옆에 보시면 요 크기는 요만한 모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터닝기어가 고장나면 어떡하냐? 옆에 기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돌려주면 됩니다. 왜? 1분당 4에서 7 RPM. 발전기 그렇게 안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 방 정도 크기, 그러니까 높이가 요 방 정도보다 약간 크거든요. 그 정도 높이니까 반이니까. 그게 1분당 4번에서 7번 정도 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10초에 한 번 도는 거죠. 10초에서 15초에. 10초에서 15번 한 번 돈다고 하면은, 얘가 천천히 돌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천천히. 그래야지 터닝기어가 이제 정지가 됐을 때 터닝기어가 의해서 냉각을 시켜주는데, 골고루 냉각을 시켜주지. 안 그러면은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우면. 바이메탈하고 똑같죠. 예를 들어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유리컵, 안 좋은 유리컵에 뜨거운 물 담은 다음에 좀 놔주십시오. 뜨겁게 열을 달군 다음에 뜨거운 물 버리고요. 찬물 넣어보십시오. 그냥 바로 깨집니다. 유리가. 갈라져 버립니다. 예, 온도차를 못 견디고. 예. 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 온도 차이가 느껴지니까 얘가 냉각되면서 휘어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해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 편심될 경우는 반란식을 하라. 왜? 이게 편심이라는 건 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죠. 반란식을 하기 위해서 뭐 밑에를 뭐 받쳐준다든가 뭐 압력을 맞춰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을 해주라는 얘기고 운전 시에 진동 측정을 해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앞에 있던 설계 부분을 알면은 운전 부분은 그냥 그 내용을 가지고 답안지를 쓰시면 됩니다. OF 케이블 단심 3심 있다. 도체 중심 부위에 그리고 30여 개는 가대추부의 개방형의 기름 통로를 만들고 여기에 기름을 충진시키고 왜? 냉각을 위해서. 항상 유압이 가해져 공국이 없고 전류현상이 일어나자 절연체가 열화되지 않는다. 수틀이나 전기트리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체 온도가 솔리드 케이블 아까 이제 OF 케이블은 CV 케이블보다 도체의 온도를 높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냉각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성존 용량이 더 커진다라고 했죠. 절연체 전이경도를 높게 할 수 있으니까 절연체 두께가 얇아서 외경이 작다. 아까 보시면 근데 이제 옛날에 썼던 CV 케이블보다는 지금 CV 케이블들은 많이 작아졌습니다. 두께가. 제가 옛날에 감리할 때 200스퀘어, 400스퀘어 하다가 지금 그 이후에 630스퀘어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630스퀘어나 200스퀘어나 외경이 똑같습니다. 절연체의 특성이 좋아져가지고.
옛날 당시에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물론 이제 90년대 했던 거는 이제 국산 케이블이었고요. 이제 2000년대 했던 건 외산 케이블이었거든요. 그 외산 케이블이 그게 어떤 거냐면은, 타이어 만드는 데가 어디더라?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동차 타이어로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미쉐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케이블. 왜? 똑같이 고무를 만드니까. 거기서 만든, 예?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야, 엑상스 말고. 생각이 안 나네, 이게. 거기서 만든 그 케이블을 갖다 썼습니다. 거기 이제 저쪽 그 지역이 어디면 유럽 쪽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생각이 나겠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또, 온도 변화에 대한 팽창 수축을 기름 테크닉에서 한다. 그래서 압축 밸브에서 거기도 BT, 이제, 벨로즈가 있었죠? 탱크에서도 중간에 벨로즈에서 열을 교환해주고 하는 부분. 뭐, GIS에도 벨로즈가 있다고 그랬죠? GIS하고 모선 측에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모선이 여름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벨로즈가 있다. 단점은 아까처럼 압력이 계속 들어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PT, 프레셔 탱크가 필요합니다. 압력 탱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압에 의해서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건 이제 변전소에 이제 무인 변전소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한전 변전소 안에 프레셔 탱크가 지하 1층에 있더라고요. 근데 높이는 뭐 요 정도 높이입니다. 그냥 천장고 정도의 높이에 일반 이제 물탱크 정도 수준 있죠? 약간 작은 물탱크, 아주 큰 물탱크 말고 옥상에 쓰는 이제 노란색 물탱크 같은 그런 이제 좀 작은 형 타입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들 같은 거는 아까 송배전 기술 용어를 해서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CV 케이블이 뭐라고요? 크로스 링크드 폴리 에틸렌 비닐 시스 인슐레이터 케이블, 저런 케이블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인슐레이트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에틸렌, 프로필렌, 메탄. CH2죠. CH4죠. C2H2, C2H4. 이렇게 다, 뭡니까?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입니다.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 나중에 보시면 이게 뭐냐. 변압기 열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일 안에 저게 이제 타면서 먹으니까 끓음이 생기죠. 그게 탄소 성분이고, 뭐, 열이 발생하죠. 그때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에 의해서,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화학작용이 틀려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오일에 있던 가스 부분이 저기 다른 가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스의 양을 보고 얘가 얼마나 좀 안쪽에 뭔가 안 좋아졌다 이거 보는 거죠. 그게 뭐니까 엔진오일 여러분 찍어보시면 시커멓게 변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걔네들도 이 변압구, 절연유, 열화 부분 상태를 가스 분석, 가스에 대한 패턴 분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이렇게 나오면 해서, 그걸 이제 수치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걸 갈아줘야 되겠다, 말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연유만 바꿔줘도, 수명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피 빼가지고 이렇게 한번 싹 갈아주는 거하고 똑같죠. 예?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몸에 이제 저기 안 좋은 사람들이 뭐니까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쌓이니까. XLP 케이블이라고도 한다. OF 케이블에 비교해 절연율에 대한 부대 설비가 없으니까. 유조, PT, 유압 펌프, 유압 감시 설비 등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상 유리하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전원치의 좀 두께가 크다. 그리고 건식이기 때문에 뭐 포설 및 접속이 용이하다. 내열성이 우수하다. 250도, 90도. 이게 뭐 꼭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죠. 기본이니까 90도는. 근데 이제 다른 다른 케이블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얘기죠. 이게 저압용에 쓰는 EV 뭐 이런 그 케이블들이 있지 않습니까? IV 그런 케이블에 비해서 CV가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옛날 그 라겐나 또 이 에틸렌 계열 폴리에틸렌 폴리가 뭐냐면 극이 많다 이거죠. 폴리. 우리 자동차 보면 폴리카 있죠, 애들. 예? 그 요즘 보면 이제 폴리카 해가지고 그 자동차가 로봇을 변하는 그게 또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면은 막 그 마트 같은 데서 막 팔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예? 예? 애들이 그거 없어가지고 막 그 인터넷으로 주문 넣고 막 한 4만원, 6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TV에서 뭐 나오면 그게 상품이 돼가지고 다 팔리는데, 저도 그래서, 아, 이게 요즘 잘 나가는 차구나. 예. 우리 애들은 좀 컸으니까 그런 건 안 하니까요. 우리 애들 쓰던 거하고 또 틀리더라고. 우리는 뭐였죠? 옛날에 보면은 영국에서 나오네. 빨지노트 파나 도라머리, 보라돌이하고, 예? 텔레토비, 그런 거 보고 이제, 예? 좀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했을 때는, 한 10년 전쯤엔 텔레토비 이렇게 유행하다가 요즘에는 만화 영화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절연체의 두께가 두껍다. 트리에 의한 현상이 발생한다. OFK에 대한 송전 용량이 작다. 코로나성이 열등하다.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 90도씨인데 얘는 85도네요. OF는. 대신 이제 냉각 효과가 크겠죠, 얘가. 사용 온도는. 성전 손실이 크다. 부대 설비 필요하다. 이런 것들. 온도 조건이 틀리네. 80도 5도씨로. 이런 표들을 같이 봐주시고. POF는 뭐냐. 여기다 파이프를 심어놓은 거죠. 절연체가 없는 거죠. 절연체를 바깥에 파이프를 해놓고 절연체를 줄이고 뭡니까? 바로 기름으로 다 내장을 한 거죠. 제조 과정이 용이하다고요. 절연체가 적으니까 케이블 좀 만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넣는 상태에서 기름만 채워놓으면 되니까. 케이블 중량이 가볍다면서요. 왜? 절연체가 적으니까. OFB의 접속 방법이 용이하다. OF 같은 경우는 아까 OF 케이블 안에 뭐라고요?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주베트나 아니면 그 가운데. 그럼 거기도 넣어놓고 접속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유통로도 연결한다면 바깥에도 다시 싸줘야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그 도체 부분만 있고 거의 도체에다 약간 절연만 되어 있는 것만 들어있고 뭡니까? 쇳덩어리 안에 다 오일이 들어가 있다고요. 쇳덩어리를 용접해서 그냥 묶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케이블은 케이블대로 연결하고 안에 기름은 기름대로 연결하고 막 복잡한데 얘는 그게 아니라 케이블대로 연결한 다음에 바깥에 관관 연결한 다음에 용접한 상태에서 그 관 안에다 넣는 겁니다. 수도관 안에다가. 금속관 안에다가. 왜 수도관이라 하냐면 요즘은 이제 수도 파이프를 PVC 안 쓰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쓰니까. 다 쇠로 든 거 쓰니까. 가압장치가 크다. 왜냐면 전체를 다 밀어줘야 되니까. 예. 아까는 그 유통료가 그 조그만 고기만 들어가면 되죠. 근데 얘는 뭐라고? 바깥에 전체를 다 중량물을 밀어줘야 되니까 강간에 대한 방심 대책이 필요하고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OF는 용량이 좀 큰 쪽으로 아직까지도 OF 케이블을 많이 씁니다. 2000스퀘어, 1200스퀘어. 2000스퀘어 받는 요 정도 하더라고요. 요 정도. 630스퀘어가 제가 본 거는 한 요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옛날에 이게 400스퀘어가 요 정도 했거든요. 630스퀘어도 요 정도로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200스퀘어는 요 정도 하고요. 2000스퀘어는 1200이 한 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1200스퀘어라는 게 요 안에가 1200스퀘어죠. 2000스퀘어는 우리는 외피만 보고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안에 스퀘어가. 예비율, 아까 설공은 전대, 계급, 맞다고요? 계획정지, 급전정지, 대기정지. 볼까요? 설공은 전대. 보이시나요? 설공은 전대, 순여대, 계급대. 요거 왜냐면 여기도 이제 전대, 순여대를 그냥 여기 같이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계급별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해볼까요? 계급대, 설공운, 대운, 여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설공운 전대, 운전대, 운전대를 잡았다. 에? 운전병이니까 운전대를 잡았다. 그래서 여기를 운전대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더라. 예? 이렇게 하겠어. 순여대,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계급별로 운전대 잡는 부분이 또 틀려진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최대 수요 부분에 이렇게 있다. 나머지 순동 예비력, 비순동 예비력, 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들은. 요건 그냥 말 그대로 그 내용이니까. 설비 예비력. 설비에 관련된 예비력이다, 그죠? 딱 나온 것처럼 설비 용량에서 최대 수요를 뺀 게 설비 예비력입니다. 아까 그 그림 보시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설비 예비력이 뭐라고요? 설비 용량에서 이 최대 수요를 뺀 게 설비 예비력이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얼마나 보유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순동이라는 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한 3에서 5% 정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뭘 할까요, 요즘? ESS.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순동 예비력을 줄이기 위해서 왜 항상 돌려줄 수 있게끔 뭔가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줄인다는 건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ESS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밤에 전기를 배터리나 이런 쪽에 했다가, 낮에, 피크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배터리 있는 걸 방전시킵니다. 방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기를 한전에서 덜 가져와도 되겠죠. 그러면 한전에서 그만큼 이 순동 예비력을 보유를 안 해도 되니까, 순동 예비력을 보유를 안 한다는 건 설비 예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다. 예? 그럼 최대 수요를 그만큼 더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운전 예비력에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ESS가 지금 부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실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ESS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써주시는 거죠. 상황을 봐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순동 예비력 해놓고 여기다 이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ESS가 뭐 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런 것들도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차별화하게 한 부분들을 그런 데서 부각을 시켜주셔야죠, 자꾸. 그러려면 이제 그 큰 틀을 봐야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죠. 그래야지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개념을 막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큰 숲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나무는 그냥 채워놓으면 됩니다. 근데 숲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개통적인 측면에서 뭐 발전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자꾸.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씩 추가가 되겠죠. 설비예비력은 그겁니다, 지금. 대기예비력. 30분 이내에 투입할 수 있는 게 대기예비력입니다. 30분. 키워드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30분. 운영예비력은 운전예비력하고 대기예비력이니까 그냥 합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앞에서 보셨던 그 부분대로 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풀어서 쓴 겁니다. 여유예비력은 고장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예비력이고,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키워드들이 아까 대기예비력은 30분, 설비예비력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키워드만 딱 보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설비예비력, 구체적 설비는 뭐냐 이거죠, 여기서. 고장 또는 보수적인 발전기. 전부 다 설비에 관련된 부분. 공급예비력은. 여기 공급예비력에 에너지 저장장치 나오죠, 지금. 예? 이 공급예비력을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다른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순동예비력이 개통 전체는 3%, 화력발전은 5%인데, 이 공급예비력이 늘어나면은, 설공은 전대에서 운전예비력이 줄어들어도 되죠. 그래서 보통 3%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 기술의 전망. 요거는 조금, 앞서,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90년대에 만들어진 자료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전력 시스템은, 예? 어떻게 되냐. 주판 튕기다가, 지금 계산기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발전하죠. 핸드폰이 발전하듯이 시스템도 발전한다. 그겁니다. 대전력을 전송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초고압 송정 기술을 해야 된다. 왜? 대전력을 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의 자승에 전력이 비례한다고요. 전압을 올려주면 보내질 수 있는 송전량은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송전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지금 다. 대용량 지중 송전. 님비 현상 때문에 지금 막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미량 같은 것도 보십시오. 철탑을 설계 못하니까 지중을 해줘야 되는데 지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비가 비싸지만 민원 발생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력 시스템이 이렇게 앞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직류 선정. 왜? 안정도 측면 때문에. 그 해저 케이블로 해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직류 송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전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죠? 초전도 극저온 송전 기술. 송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짧은 구간만 해가지고, 어디죠? 강진에 이렇게 테스트 벤치 설치해가지고, 뭐 초전도 케이블도 설치해놓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기서 막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765 설비를 거기다 다 갖다 놓고 테스트해가면서
테스트 벤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계통에 연결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면서, 그래서 그런 걸 차츰차츰 아까도 초전조 한류 장치 같은 거 2000번 전지소에 설치하고, 뭐 스테이트콘 같은 경우 미군 변전소에 설치하고, 저희 대구 쪽에 있던 그 SVC 같은 거 양주 변선소로 막 움직이고, 이렇게 막 기존에 쓰던 것들을 적절한 위치로 배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범 적용을 하는 겁니다. 부하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 영향이 적은 쪽에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이게 용량들을 키워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번에도 스테이트콤을 중국의 이제 나리 거 그걸 갖다 쓴다고 해가지고 좀 말들이 많이 있죠. 지금 AS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뭐 가격이 싸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일단 싸댔는데. 근데 이제 검증이 안 돼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비싼 게 좋은 게 ABB가 직류성정 같은 거 많이 했는데 걔네들은 이제 저쪽 유럽 쪽에 미리 했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있다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고에서 조치했던 사항들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켰을 거거든요. 한 방에 나갑니다. 한 방에. 사고라는 거는 전력 시스템 운영 기술, 종합 자동화, 이제 변전소 자동화, 배전 자동화,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지죠. 스카다 개념에서 뭐라고요? IC6180 해가지고 변전소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배전 자동화도 다 됐습니다. 한전에서 KDN에서 다 설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리모트만 보고도 그냥 딸깍딸깍 하면 다 끝나게끔 돼 있죠. 전력 시스템 안정화. 이제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안정화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팩치라든가 HVDC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대두화가 되는 거죠, 지금. 왜? 개통이 막 커지다 보니까 한 방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 영향이 많겠죠. 그 영향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개통을 분할을 해줘야 되겠죠. 연계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연계를 분할해주기 위해서 이 HVDC를 한다든가. 그래서 직렬 레지스턴스를 감소하는 겁니다. 연계는 어쩔 수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부하는 늘어나죠, 계속. 왜? 나이 먹으면 뱃살 나오지 않습니까? 먹고 운동 안 하니까. 왜?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설비들은 증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비가 증설이 되면 그 증설된 설비에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케이블이나 발전기나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임피던스가 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하면서 뭐 시스템 안정을 하기 위한 부분들, 고장 전류가 커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쪼개주기 위한 부분들. 직렬 리액턴스 감소 방안입니다. 아까는 병렬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소극연자 채용, 빨리 문제가 생겼을 때 전압을 올려서 보충해준다 이거죠. 전력 저장 기술 나오고 있죠. 요즘 ESS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용량 화력 발전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식으로 다 부각돼가지고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딱 얘기를 하죠. 너 50억 벌금 낼래? 아니면은 50억 태양광 설치할래? 그럼 50억을 매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거보다 50억 설치해가지고 돈 들어도 벌금이 한 10억 되겠죠. 그래서 설비는 한 50억 되겠죠.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뭐 거꾸로 이득도 받고, 왜냐면 태양광 발전 설치하면은 뭐 요즘은 기후변화 협약 때문에 그 온실가스 에너지, 예? 그 저감 때문에 그게 재작년에 2010년도인가 그때 한 470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기업들은 다 해야 되거든요. 탄소 발자국 해가지고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전력 저장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하는 겁니다. 왜? 화석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스마트 그리드 안에 그런 온실가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화석가스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도 화석가스를 사용합니다. 왜? 화석하고 관련된 건 뭔가 기름 아닙니까? 기름, 석탄. 그러면 그 제조업체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전기를 갖다 쓰죠. 그 전기는 어디서 만들었죠? 무연탄, 유연탄으로 해가지고 떼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화석가스를 쓴 겁니다. 그 전기를 쓴 만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기를 쓴 거는 안 쓸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기 위해서는 차에다 실어가지고 보내죠. 차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산화탄소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기자동차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우리는 그 부분을 이 물건을 발생시키는 데서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켰다. 이걸 가지고 막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걸 줄이기 위한 업체들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뭔가를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뭔가 신뢰성 있는 업체다. 경제적으로 안된 업체다. 재무제표가 좋다. 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업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은행권에서. 은행권 같은 경우도 그게 몇 년 전부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보고서를 내보내면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그 평가를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되는 게. 기업 평가를 그런 그 탄소 발자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왜? 비접지 3상 3선식 하고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전 방식.